안녕하세요. 주민 ESG. 오늘은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통해서 내년도 경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년도에 코스피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였는데요.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했다면 올해 리포트에서는 각각 내년도를 어떤 경제 또 어떤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내용이 리포트를 채웠습니다. 내년 코로나19가 바꿔놓을 키워드들을 증권사마다 제시를 한 건데요. 증권사들은 대부분 내년 경제 회복이 원활하게 이뤄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단 경기 하락 후 K자를 그리면서 반등한다고 봤는데요. 경기는 수직 상승하지만 하위 계층은 수직 하락한다는 K자형 반등입니다. 오늘 주민 ESG 증권사로 알아본 내년도 키워드입니다.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를 함께 보면서 내년도 전망이 배경이 어떻게 될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키워드는 브릿지 더 갭, 좁혀질 간극과 위험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고용시장의 양극화와 중앙은행들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경제 회복은 지속되는데 대면 활동의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과 운송업 그리고 건설업 등은 여전히 피해를 입고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은 여전히 혹독한 코로나 여파가 남아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제가 아까 K자형 반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산업 안에서도 도소매업과 같은 서비스업, 대면 중심의 산업과 비대면 산업의 중심, 그리고 디지털 중심의 산업은 격차가 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진투자증권은 멋진 신세계라고 내년도 경제를 전망했는데요.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이죠. 과학의 발달로 과학지상주의가 도래하는데 사람들의 삶은 오히려 뒤처지고 사람들은 뒤편으로 내몰릴 거라는 얘기를 담은 공상과학 소설이죠. 이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디지털로의 전환으로 경기는 부진했지만 생산성은 오히려 향상되고 기술 혁신도 진보했다면서 하지만 발전의 그림자로 연령대별, 학력별, 인종별 일자리와 소득에서 심각한 양극화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꼬집었어요. 그러면서 내년 금융시장의 화두는 이 가속화된 디지털화와 양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어떻게 이 차이 나는 격차를 줄이고 기업들이 이 간극을 메워 나갈지가 화두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양극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증권사들은 대부분 민간이 아닌 공공에서 회복의 주체를 맡을 거라고 예측했는데요. KB증권은 자금의 공급자가 민간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으로 이동하는 The Great Shift, 대전환 시기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세계대전, 대공황 이후에는 큰 정부가 등장해서 공공 부분의 역할이 확대되어 왔는데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내년 자금 공급의 축은 민간에서 정부로 바뀔 거라는 예측입니다. 이 각국 정부들이 돈을 풀게 되는 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어진 양극화와 기후위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양극화와 기후위기가 경제위기로 전환됨에 따라서 자금들이 공공 부분에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KB증권은 재정정책이 처음 확대됐던 뉴딜처럼 친환경을 내세운 주요국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또 경제 전망의 키워드를 공공자본주의로 내세웠는데요. 주주자본주의에서 공공자본주의로 이동하면서 이전에는 주주의 이해관계만 고려하면 됐던 기업들이 이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하는 자본주의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거기다 큰 정부의 등장으로 기업들도 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이 ESG가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삼성증권도 도덕적 자본주의라는 키워드를 내세우면서 ESG를 강조했는데요. 기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능을 다 해야 한다. 이익만 쫓다가 평판을 잃으면 이제 앞으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게 도덕적 자본주의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심해진 양극화를 좁힐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로 ESG를 봤는데요. 이미 메가트렌드인 ESG가 내년부터는 사회의 간극을 메울 만한 수단으로 등장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면 내년도 자본이 크게 어디로 흐를 것인지 내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은 가능합니다. 단 K자형 회복을 그릴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정부들이 막대한 재원을 풀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풀린 돈은 대부분 친환경, 그린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 왜 풀린 자금들이 친환경과 그린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까요? 하이투자증권에서 이를 잘 설명해 줬는데요. 이 하이투자증권은 1차 산업혁명은 석탄 중심, 2, 3차 산업혁명은 석유 중심의 탄소 경제였다면 4차 산업혁명은 탈탄소가 중심이다 라고 예견했습니다. 핵심은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전망 산업으로는 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가 꼽히는데요. 재생에너지는 올해뿐만 아니라 2017년도부터 커지기 시작했죠. 앞으로도 유망 산업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부의 투자로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또한 큰 정부는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정책적인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내년이 신재생 에너지의 원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얘기할 정도죠. 또한 이 전기차 침투율은 아직 3.4%로 초기 시장 단계지만 각국의 정부들은 내연기관차를 얼른 탈피하고 전기차로의 이동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은 커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마지막으로 하이투자증권은 내년 4가지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첫째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될 겁니다. 이 디지털 전환은 상품과 같은 유형자산보다 기술 및 서비스 등 무형자산의 가치가 더 높아지게끔 전환을 끌고 온다는 얘기인데요. 두 번째로 중국이 기술 혁신과 내수 부양으로 정책 변환을 꾀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가시적으로 드러났던 패권 전쟁이라면 조 바이든의 당선으로 미중 갈등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 기술 전쟁으로 미중의 패권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 가치 사슬이 재편될 거라는 전망인데요. 지금도 리쇼어링 현상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지만 내년도는 더 자국으로 회귀시키려는 게 강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네 번째로는 탈탄소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할 전망인데요. 변화된 패러다임에 적응을 하지 못한 업종은 소외 현상이 심화되는 등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키워드의 핵심이 ESG로 우뚝 올라선 걸 보고 이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좋을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ESG는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ESG를 도입을 하고 이 기업이 사회에 잘 기여하고 있는지, 공급망에선 문제가 없는지, 다양성을 잘 충족하고 있는지를 바라봤다면 내년부터는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도 ESG 관점으로 자금을 쏟을 것이라는 게 이번 리포트들의 중심이고요. 특히 이제 내년도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갈지 거시적인 흐름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결코 이 친환경과 그린은 더 이상 빠질 수가 없는 키워드가 됐고요. 산업들의 적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탈탄소가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기후위기에 대응을 각국 정부들이 더 강화할 수 있게 됐죠. 이런 식으로 당장 내년부터 ESG를 적용하지 않는 업종이라든지 기업들이 당장 도태되는 것처럼 보이진 않으나 장기적으로 ESG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이라면은 내 자산에 그리고 실물 경제의 충격을 온전히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